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자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나쁜 것은 왜 그러나 나쁘냐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안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수업에 몰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이제 성적이 좋게 하려면 자율성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한테 학원 이제 억지로 다니죠. 다니라고 또 보내니까 학원을 끊어라. 그리고 그 대신에 일주일에 단어 500개를 외우면은 학원비를 내가 장학금으로 너한테 그냥 돈으로 주겠다 하면은 학생이 학원을 안 다니고도 단어를 일주일에 500개를 외우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동기부여를 끌어낸 결과가 되겠죠.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꼭 내가 꼭 이거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 동기부여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임계점을 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몰랐던 자기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못할 일이라고 했던 걸 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좋은 상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희박합니다. 10%안 돼요. 대부분 이제 나쁜 상사 아니면 뭐 별별 없는 상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상사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신경을 못 써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먹고 어, 생존하기 위해서. 좋은 상사를 만나면은 이 좋은 상사라는 거는 특별히 나에게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어떤 잘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고 힘나게 이제 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도와주는 상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버텨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상사가 안 도와주니까. 자기 혼자서 이제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어, 나 자신한테서 이제 어떤 그 동기부여를 찾아야죠. 그러려면은 나 자신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회사 일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제 상사라든가 시키는 게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회사에서 버티고 자율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나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은 그런 어떤 공부라든가 독서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내적 실력을 키우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으로서 개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편안하게 버티면은 나 자신의 내공을 쌓으면은 회사의 조직에서 생활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을 갖추게 되면은 우리는 일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워런 버핏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을 책임지게 하고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원이 먼저 연락을 해서 피드백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의사결정에 관련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최고 위임자라고 불리고 있죠. 자신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원은 행복지수, 본인의 행복지수, 자기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지수라든가 업무 수행 능력 모두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은 주도성이고 책임감이고 통제감이고 그다음에 내적 동기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과 재량권을 부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위 임원은 스트레스가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든가 압박감보다는 스스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율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율권이 없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가 돼서 부하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오래 사는 것도 자율성이 있는 사람, 고위직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노력은 항상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주죠. 하지만 이제 노력도 이제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지 쓸데없는 노력, 잘못된 노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콤 글래드웰,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이 있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1만 시간만 그 일을 꾸준히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고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주장한 건데 어,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틀리기도 하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딪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그 일에 직접 3시간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스스로 하는 거. 남한테 배우거나 뭐 강의 듣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3시간 이상씩 1만 시간을 채우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잠을 푹 자야 되죠. 그래서 혼자 하는 연습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하는 연습 시간이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를 이제 그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최고의 바이올리스트라든가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을 볼 경우에 아주 최고위층, 최우수 그룹은 혼자 하루에 한 8시간을 계속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수 그룹은 이제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꾸준히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룹, 보통 일반 뭐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그 어느 정도 보통 어느 정도 수준 되는 그룹은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혼자서 연습을 계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노력도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잘못되게 노력을 하면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임계점의 돌파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에 이제 임계점을 넘게 되겠죠. 쭉 가다가 실력이 이제 조금씩 늘죠. 뭐 별로 안 늘죠. 쭉 이제 근데 별로 안 늘면서 조금씩 뭐 거의 모르는 상태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실력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내공이 이제 축 쌓여서 그게 이제 한 단계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그 일이 아주 능숙해지고 더 편하고 더 잘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어서 압도적인 성과를 초보자일 때는 뭐 별볼 없는 실력을 갖고 있다가도 노력을 인해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압도적인 성과를 내게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제력과 일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훈련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 담당을 하냐면 자제력, 나를 통제하는 거는 뇌의 우측에 있는 우측 내의 복외측 전전두 피질이 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외측 전전두 피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뇌의 가소성을 강화시키게 돼서 뇌가 이제 자꾸 변하는 가소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뇌 피질이 생각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를 하는 복인데 복외 우뇌의 그 복외측 전전두 피질은 뭘로 구별했냐? 전전두 피질이 뭐로 구별했냐면 복외측 전전두 피질. 그다음에 배외측 전전두 피질. 그다음에 이제 복측 전전두 피질. 그다음에 내측 전전두 피질.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전두 피질에서 이제 생각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